네, 안녕하세요. 커피 바리스 실습 박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2주만 비대면하고 3주차부터는 학교에서 할 거라고 또 며칠 전에 공지가 떴었는데 갑자기 어제 다시 공지가 올라와서 그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니까 10월 5일까지니까 몇 번을 더 비대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주 한 주, 두 주, 세 주, 한 3주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비대면을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참 어렵네요. 그 제가 그 여기 이제 경주대 말고 또 경북대학교에도 수업을 나가는데 지금 오늘 경북대학교 쪽에서는 연락이 왔는데 그 경북대학교는 중간고사까지 중간고사까지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국립대학이니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아시고 일단 그 시기까지 제가 수업을 이 하던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한테 보내고 여러분은 그거를 다 듣고 유튜브 동영상을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A4 용지 각 주당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제출. 그러니까 만약에 5주 정도를 수업하면 A4 용지 한 장짜리가 5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별로 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제가 1주차에는 이제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에 대한 어떤 창업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커피 전문점 창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실제 모습과 이렇게 그런 내용을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그 이제 커피 로스팅이라고 그 이제 커피 콩 생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커피 나무에서 추출한 그 생두를 이제 열을 가해서 볶으면 이제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로스팅 되어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이제 여기 책은 하나 정해놨는데 뭐 일단 글쎄 뭐 책을 가지고 뭐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을 PPT로 이렇게 만들어서 벌써 뭐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PPT를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책을 사서 뭐 이것저것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커피는 뭐냐면 커피는 커피 나무에서 생두를 수확해서 커피 나무라는 곳에서 생두가 이제 커피 나무에 그 빨간색 체리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 안에 그 생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빨간색 체리의
한 개 안에 두 개의 생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두를 그, 그 생두를 그 이제 수확해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과육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씨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공 공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볶으면 아까 얘기했는 원도가 된다 그랬죠. 원도가 되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어 추출하여, 뭐 한 가지를 해도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이제 섞는 거를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뭐 블렌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추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제 추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추출하면 나오는 게 이제 커피인데요. 보통 이제 뭐 에스프레소나 아니면 이제 뭐 커피 음료죠. 이러한 것들을 음용하는 기호 음료이다.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식품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틀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아주 진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도 되게 연한 걸 좋아하거든요. 좀 커피를 그 차 마시듯이 연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으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진하면 또 이렇게 맛이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그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어, 커피 메뉴를 카페 라떼의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커피를 진액을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실습실에 있는 그 머신이죠. 그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이제 아주 진한 커피 원액을 추출합니다. 그 원액에다가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를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스팀 봉을 이용해서 그 스팀을 내서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지금 이제 그림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림 부어줄 때 좀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라떼 아트라고 이렇게 예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좀 해야 되겠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는 어디에 좋은가? 뭐든 많이 먹으면 독이고, 어느 정도는 뭐 일정한 양이 되기 전에는 뭐 이게 이제 몸에는 이제 좋다고들 하는데요. 이제 요게 기사에 떴는 커피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 자, 커피 중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신경질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다. 하지만 커피는 머리부터 발까지 당신의 몸 전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시험 기간에 이럴 때는 커피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잠도 깨우고 이제 좀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최근 연구 결과 200ml 분량의 커피 두 잔은 당신의 장기간 기억력을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기억력을 일단은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 상태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20% 줄어들었다. 카페인은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뇌화학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이 괜히 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슬프고 뭐 세상 만사가 싫은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스스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약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보통은 이제 뭐 뉴스나 이런데,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어디서 이제 누가 이제 뭐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의 10중 한 8구는 거의 뭐 80% 90% 정도는 뭐냐면 이 우울증에 의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그만큼 이 우울증이 되게 무서운 이 병인데요. 그래서 우울증이 뭐 초기만 돼도 이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먹으면서 이 병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커피를 마시면 일단 우울증을 발생할 확률을 이제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남들은 이제 커피의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또 그 커피 마시는 시간 그 뭐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조그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그 밑에 보면 심장. 하루에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은 휴식하는 동안 혈류량, 이제 피가 흐르는 양이죠. 증대시켜 심장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 심장을 이제 더 이렇게 피가 잘 흐르게 만든다는 거고, 심장도 잘 뛰게 만든다는 거고. 피부. 201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피부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인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피부암이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 피부암. 암은 뭐 어느 부위나 다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 이제 간.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경변과 간질환을 예방하는 거. 간경변, 간경화 이런 거는 간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간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에너지. 미국의 온라인 학술지에 따르면 운동을 하기 전에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면 운동을 할 때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보충돼서 이제 운동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냥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학술지에 실려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사항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발. 하루에 6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남성들의 경우 통풍의 발생을 많이 줄인다. 59% 줄여준다. 커피가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의 수치를 낮추기 때문이다. 6잔. 그러니까 통풍이라고 하면 뭐 통풍 이렇게 발이 아픈 거죠. 발이 뭐전뭐 그냥 들으면 반대. 이게 이제 그런 확률을 이제 많이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당뇨병, 이제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되면 많이 또 병에 걸리거나 또 되게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뭐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뭐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당뇨병은 하루에 6잔의 커피를 마시면 당뇨병 위험도를 33% 줄이는 것으로 하버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당뇨병을 좀 줄인다. 커피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제 생각에는 하루에 막 적게 마시면 한 잔, 뭐 많이 마셔도 2잔 내지 3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에, 보통 이제 한 잔에 200ml 정도 되거든요. 한 잔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한 잔에 한 200ml 정도 되니까 뭐 2잔 마시면 400ml잖아요. 400ml니까 그래서 한 2잔 정도가 적당하니까 그 이상 2잔 이상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2잔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뭐 커피에 대한 업을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뭐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뭐 한 잔 내지 많이 마시면 2잔 정도, 2잔 정도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커피 효능 보셨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피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커피가 뒤에 보면 이제 제가 뭐 정 자료 또 내놓은 게 있는데 커피 전문점도 많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하면 스타벅스에 대해서 완전 뭐 스타벅스 하면 이제 정말 충성스러운 국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스타벅스에 정말 충성스러운 국민들이고 끔뻑 죽어요. 스타벅스 하면 뭐 정말 뭐 아무리 이상한 장소에라도 스타벅스가 가게를 오픈하면 그 장소와 그 주변은 이제 또 다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브랜드 파워가 대단한 거죠. 음. 또 뭐 별거 없어도 또 스타벅스에 가서 또 줄 서서라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뉴스에 나왔는 신문에 나왔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한 메뉴에 커피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 이제 그래프상에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미국이 1이면 이제 2.45달러 이게 355ml 12온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으로 이, 뭐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2천 한 5, 600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러면 호주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싸요. 호주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판다고요. 그러니까 더 싸게 파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서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도 뭐 저 스타벅스 되게 많은데 저도 일본 갔을 때 스타벅스 매장에 많이 이렇게 가긴 하는데 일본은 이제 1.44 그러니까 3.52니까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미국에 2,500~600원 하는데 일본에서는 3,600원, 700원씩 이렇게 하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1.98. 그러니까 1하고 1.98이면 거의 뭐예요? 두 배죠, 두 배. 네? 두 배. 두 배 정도 되고 돈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5천 원 정도 한다는 이제 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싼 이런 좀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되게 비싼데 우리나라도 스타벅스의 가격은 좀 많이 비싸다. 비싼 편에 속한다. 같은 동양에 있는 뭐 이렇게 일본보다도 더 비싸고 그죠.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스타벅스를 좋아하면 스타벅스도 가격을 좀 내려서 줘야 되는데 이 원래 또 이게 목을 맬수록 그 또 그렇지 않죠.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좀 커피 브랜드들 10개에 대해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여기 조사를 했는 결과인데요. 스타벅스가 이제 4,100원 이고 제일 싼 게 이제 이디야 커피. 뭐 이디야 커피는 많이 봤죠. 이디야는 뭐 원래 저가 정책이니까 2,500원이고 폴바셋이라고 이제 이게 또그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좀 백화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백화점에 커피 전문점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고급파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5,100원 제일 비싸죠. 그 밑에 뭐 커피빈, 엔젤리너스, 아티제, 스타벅스, 투썸, 할리스, 카페베네, 타멘탐스. 옛날에 비해서 이제 카페베네는 많이 죽었죠. 이게 체인 브랜드가 많이 이렇게 죽었어요. 거진 뭐 안 하는 데도 많고 망해서 그만둔 데도 많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올해 이제 뉴스에 낳는 거를 올해 뉴스에 낳는 거를 이제 제가 자료를 캡처했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 그래요. 코로나19도 못 막은 한국인의 커피 사랑 하고 올 수입량 최대. 수입량 뭐 수입이냐면 여기 있는 이제 커피 생두예요. 생두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그림에 있는 요 지금 커피 색깔 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원두죠. 원두. 커피를 볶으면 이렇게 원두가 돼요. 원두가 되는데 그 요 볶기 전의 상태를 이제 생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커피 생두가 일부 지역에서 뭐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긴 하지만 난다고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량 다 수입에 의존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커피 전문점의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커피를 다 이렇게 이제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수입한 것만 해서 통계를 지금 잡은 건데요. 연도별로 15년, 2015, 16, 17, 18, 19, 20 계속해서 이제 늘죠.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9톤, 요게 이제 그러니까 9톤이 됐네. 9톤이 넘어요. 9톤. 그 이제 1월부터 이렇게 그 뒤쪽으로 이제 7월까지가 9톤이니까 그죠? 뭐 1년 정도 이렇게 치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입량은 뭐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쨌든 커피는 많이 마시나 봐요. 그러니 뭐 저 같은 이런 이제 커피 전문점 하는 이런 업자들도 또 살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자, 코로나를 못 막았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매출에 영향이 있긴 해요. 요즘도 보면 요즘도 손님들이 이제 좀 일단은 비대면이고 덜 다니니까 덜 다니고 또 서울 경기는 지금 그 다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손님들이 와서 먹는 거가 아니고 테이크아웃만 하도록끔 테이크아웃하고 배달만 하도록끔 이렇게 해놓고 쪼맨쪼맨한데도 뭐 영업하긴 하지만 다 일찍 문 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니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이렇게 계속 방송이 내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커피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이런 현황이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커피 역사 부분에서 제가 이제 커피의 기원, 이 커피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발견을 했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요 그림을 보면 요쪽에 이렇게 있는 나뭇가지 이렇게 있고 빨간색의 열매가 이렇게 있죠. 요 그림에. 요게 이제 뭐냐면 커피의 나무에서 열리는 커피 열매예요. 열매. 커피 열매가 이렇게 색깔이 빨갛거든요. 익으면 빨간데 여기 안에 요 빨간색의 요 열매를 이렇게 이제 안에를, 그러니까 과육을 빼고 안에 씨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포도나 뭐 체리나 뭐 다른 것들은 씨를 버리고 다 뭘 먹어요? 과육을 먹죠. 씨는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커피는 반대로 씨는 과육은 다 버려요. 과육은 다 버리고 씨를 이제 다 모아서 놨다가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놨다가 나중에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스팅이라는 걸로 열을 가하면 이제 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커피의 발견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 두 가지예요. 에디오피아 발견설은 자 에디오피아의 고원 아비시니아의 전설인데 카파 지방 여기 이제 카파도 많이 들어봤죠. 카파 지방의 에디오피아의 이란 나라의 카파 지방 지역 이 지역 이름이 카파인데 칼디라는 목동이 있었어요. 칼디. 얘 지금 그림을 보면 얘예요. 얘가 이제 목동인데 칼디가 이 염소떼를 뭐 몰고 이제 뭐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먹이기 위해서 몰고 다니는데 그 산속 깊숙한 곳을 지나던 염소들이 갑자기 춤을 추듯이 활기차게 뛰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갑자기 미친 듯이. 이러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니까 놀라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얘들이 나무에 빨간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뭐 안 먹지 않고 조금 먹어봤는데 아니 기분이 막 좀 이상하게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승려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여 주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 칼디가 그 가져와서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는 처음 알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에 그러니까 뭐 먹으면 죽는 뭐 독초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효능 효과가 있으니까 뭐 좀 피곤함도 쫓아주고 그다음에 뭐 힘도 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슬람 사원이나 특히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 열매를 여러 방법으로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었다. 그래서 뭐 사악한 열매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한 신의 축복이다. 커피는 뭐 여러분들 술도 술 좋아하고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술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신의 축복인데 저같이 이제 술 못 먹고 이런 사람들도 커피는 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커피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또 이렇게 깊숙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커피 맛이 고만고만하거든요. 그게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뭐 해도 그러니까 커피의 맛을 아메리카노를 통해서는 좀 잘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주 먹고 매일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커피를 먹어보고 이러면서 커피가 정말 열매마다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커피마다 각양의 이런 맛들이 있고요. 또 이런 커피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한 개의 커피를 뭐 두 개의 커피를 섞어서 먹는다든지 또 세 개의 커피를 섞어서 먹는다든지에 따라서 또 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이런 맛들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커피는 신이 주신 축복의 열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발견설 여기서 이제 칼디라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칼디라고 이제 칼디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칼디의 전설이라고도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칼디의 전설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칼디 전설이라고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대구에 있는 이제 뭐 업체에서 칼디의 전설이라고 그냥 커피 전문점 이름을 이렇게 칼디의 전설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칼디가 와서 상표 등록 왜 이거 뭐 칼디라 이름을 쓰냐 이렇게 뭐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칼디 전설. 근데 여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요게 이제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게 그 제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테리커피 여기 1호점
1호점의 1호점 로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게 뭐냐면 테리 커피 로스터스라고 하는 그 2호점의 로고예요. 2호점의 로고. 자, 1호점의 로고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1호점의 로고. 1호점의 로고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뭐냐 하면 커피 열매죠. 딱 봐도 커피 열매인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염소는 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림이. 그죠? 이 뭐예요? 양 같아 보이죠, 양. 그러니까 양이 커피 열매를 쫓고 있어요.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테리 커피예요, 로고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앞에 보세요. 염소가, 원래 이제 이 에디오피아 발견설에서는 염소가, 염소가 이걸 이제 먹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날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염소를 양으로 바꿨어요. 왜? 왜 양으로 바꿨냐면, 제가 양띠이기 때문에. 제가 양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귀엽고 예쁜 양으로 바꿔가지고, 아니 뭐 염소만 키우란 법이 있어요. 아까 거기에도 뭐 염소나 양도 같이 키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칼대 전설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로고에 양이 커피를 먹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또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커피 전문점 이름을 왜 테리 커피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테리 커피. 테리 커피라고 했냐고 묻는데, 제일 이제 뭐 그냥 했지만 사람들한테 제일 그냥 뭐 쓱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름으로 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뭐 하나 찾을게요. 자, 테리 커피. 뭐 여러분들은 이거 옛날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테리우스라고 이제 제가 쳤는데요. 테리우스. 뭐야? 테리우스는 옛날에 그 요거예요. 옛날 만화 영화에 캔디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캔디의 남자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테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 요 사람인데 정말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정말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잘생긴 꽃미남의 대명사가 테리우스예요. 그래서 뭐 안정환 축구 선수 안정환도 안정환 테리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테리 커피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제가 테리우스를 닮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점점점 하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테리우스의 뒤에 이제 줄여서 그냥 테리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테리, 이름은 테리 커피라고 했고, 이게 이제 벌써 지금 8년이 넘어서 이제 9년 다 돼가요. 올 10, 12월 초에 이게 이제 오픈했으니까 올 12월 달 되면 이제 9년이에요. 9년. 그리고 이제 요 테리 커피가 2호점이 여기 이제 생겼는데, 그거는 로고나 이런 건 없고, 로고는 뭐 옛날에 이제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로스팅하는 카페. 여러분들 그 2강에서 직접 로스팅을 했는 그 카페 이름이 이제 테리 커피 로스터스인데, 여기는 로스팅하는, 로스터스가 붙으면 보통 이제 실제로 그 가게에서 로스팅을 해서 콩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직접 이렇게 내려 먹는 그런 카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말고 이 보면 제가 또 이제 로고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호점은 배달 전문으로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사업화, 나중에 이제 좀 더 사업화할 계획으로 그 3호점 뭐 여기 이제 말고 또 다른 데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름을 배달 전문으로 해서 이제 달리는 테리 커피라는 이름을 쓰려고 해요. 3호점 정도는.
그래서 로고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고도 이것도 돈 20만 원 주고 만든 거예요. 달리는 테리커피, 이렇게 달리는 테리커피. 이것도 이제 양이죠. 양. 원래 로고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까만색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언제 사무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한번 돈 벌어 가지고 또 일단 근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여건이 뭐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직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또 그다지 그렇게 수익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또 고민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와 관련된 거 이제 우리 역사적인 것을 다 이제 했고, 그게 뭐 에티오피아 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마르, 쉐이크 오마르의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 1258년에 이슬람 성녀인 쉐이크 오마르가 문책을 당한 뒤 아라비아의 오사바산으로 추방이 되어서 갔는데 산을 배고파가지고 막 산속을 헤매다가 새 한 마리가 이 빨간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피로도 풀리고 심신의 활력이 막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구제를 많이 했고 죄도 속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쉐이크 오마르가 성인으로 추앙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마르의 전설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칼디의 전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럼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면 100%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칼디의 전설 쪽이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에디오피아 전설과 오마니까 오마르의 전설 요거를 딴 데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칼디가 양떼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오마르는 여기 보면 아라비아에서 전해진 이야기로 오마르는 아라비아 모카의 수호성주 세클클디의 제자로 중병에 시달리는 성주의 딸을 치료한 후 그 공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어 오자브라는 지방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커피를 발견한다. 그 후 오마는 이걸 약재로 사용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이로 인하여 면제를 받아 고향에 돌아간 후 커피를 널리 전파해야 했다는 설이다. 왜 공주를 사랑해?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전설이 있다. 자, 커피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제 그죠? 여기 있는 것 같이 COFFE 지금 영어로 이제 커피라는 게 단어가 있죠. 커피. 근데 이제 이게 커피가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커피가 발견됐으니까 에티오피아의 카파였어요. 왜냐? 처음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아까 그 칼디어 전설에서 칼디가 살던 지역 이름이 뭐예요? 카파였죠. 그래서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카파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거를 카파라고 했고 또 이게 이제 이 에티오피아 말로는 카파가 힘이나 강함, 기운을 북돋우는 이런 커피의 이제 효과를 연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열매를 카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파라고.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아라비아에는 카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랍어인데요. QAHWAH 카와. 원래는 이제 카와는 일종의 술인데 마시는 사람들마다 흥분하고 심신에 좀
건강 심신에 이렇게 술을 마시면 이제 막 이렇게 심장 박동도 빨리 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와를 먹었을 때랑 이 커피를 먹었을 때랑 이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카와로, 아랍에서는 또 카와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터키어인 카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CAFE 카페를 거쳐서 이제 COFFE 커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 KAFFA 이제 커피의 어원 관련된 거는 카와 QAHWAH 그리고 터키어 카브 KAHVE 카페 커피 이거 다 이제 커피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커피를 카페라고 하고요. 카페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KAFFE 카페죠. 카페.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코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커피를 코피. 이탈리아에서는 똑같이 카페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커피. 일본에서는 여기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커피를 뭐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코히라고 하죠. 코히라고 합니다. 1650년에 블런트경이라는 사람이 커피라고 부른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커피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커피의 전파 원산지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방으로 추정이 되고요. 6세기경으로 추정이 되고 커피 나무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커피 나무. 여기 커피 나무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산이나 고원 같은데 이런 이게 이제 커피 나무예요. 이런 게 커피 나무인데 이 나무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커피 체리예요. 체리. 요런 체리. 요게 이제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익으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익기 전에는 파라타가 점점 이제 이렇게 빨개서 요렇게 아주 빨개지면 이제 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나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가공을 치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커피를 이 빨간색을 이렇게 이제 위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쌀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말리면 얘가 이제 수분이 한 2, 3일 정도 말리게 되면 수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전기 같은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면서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쭈글쭈글해져서 있는 거를 이제 밖에 있는 그 껍질을 다 부셔서 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런 생두들이 이렇게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두들만 이제 다 주워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원래 내추럴 방식의 생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여기 나오는 이제 요게 뭐냐, 워시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워시드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 생두를 물에다가 이렇게 푹 담궈요. 담궈 가지고 이걸 이제 이건 기계식으로 하지만 그 물 안에서 사람들이 원래 이제 가공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사람 손으로 이 물 안에서 이렇게 비벼서 이 과육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과육들을 다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커피의 생두를 커피 생두를 이렇게 쟁기질하는 거 모습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깨끗한 이런 생두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내추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추럴 방식으로 했는 원두들은 얘가 이제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보면 겉모습이, 그러니까 조금은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워시드는 이제 물에서 물 안에 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나중에도 물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묻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씻겨 나가죠.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멀끔해요. 근데 내추럴 방식의 콩들은 좀 뭐 이렇게 뭐 묻어 있는 것들이 아직도 묻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씻지를 않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어떤 맛 자체를 그대로 또 담고 있어서 그거를 또 로스팅하면 훨씬 더 이제 또 본연의 맛들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내추럴 방식의 그 커피 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워시드 방식의 커피 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이름 또한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인 아비시니아 카파 지방에서 유래가 되었고, 목동 칼디 전설처럼 커피 열매의 이슬람 사원의 수도승이 음행했고, 이 당시 커피 콩을 빻고 볶아서 빵에 발라 먹는 형식으로 빵에 발라 먹었대요. 커피 콩을 볶아서 어떻게 빵에 발라 먹지? 볶은 거를 갈아가지고, 나도 해볼까? 이렇게 식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커피 가루를 그냥 이렇게 중간에 넣고, 우리 햄버거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한번 커피 가루와 빵을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우리가 실습할 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먹어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 그냥 식빵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커피 가루는 많잖아요. 우리 실습하게 되면 커피 가루는 많으니까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예약. 자, 11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 아라비아와 예멘을 전파했고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근원은 에티오피아예요. 종거적 의식으로 사용되었고, 이제 13세기에는 커피가 원기 회복 강장제, 지금으로 말하면 바카스 같은 거는, 바카스 같은 거는 존재. 예멘을 통해서 커피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가 되었고, 15세기 후반에 이슬람 수도승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 메카 메다나 지역에서 커피가 널리 이제 전파되게 되었다. 이제 처음에 커피는 어쨌든 이 아프리카 쪽에 에티오피아에서 났다. 그다음에 이제 메카에 전파된 커피는 예배 볼 때 졸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슬람 사원 주변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불안한 메카에 임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이 커피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이 1511년에 커피를 못 마시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불순한 음료고 오스만 술탄 커피 금지를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성장의 경감을 일깨운다고 외래 커피가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제 금지된다고 해서 뭐 금지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됐다. 이집트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1532년에 커피에 대한 금지령이 세워져서 커피 창고가 파괴되었고, 커피가 유럽 대륙까지 전파된 것은 이즈음이고, 1500년대 처음 유럽에 이제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다. 이교도에 대한 음료. 이교도. 그러니까 뭐 저쪽에 이슬람 계통에서 나왔는 이런 음료이기 때문에 저런 거를 마시면 안 되고, 이슬람 와인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시는 와인처럼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와인이다. 그리고 야만인의 음료다. 야만인. 야만인의 음료고 사악한 나무 검은 썩은 물 그러니까 검은 썩은 물 커피 이름 보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썩은 물 등 마시지 말 것을 많이 권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커피에 매료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악한 검은 야만 염료고 사악한 나무 검은 썩은 물들을 여러분들도 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사악한 사람. 그 다음에 10년 동안 중동 여행한 독일 의사가 레오나르도 라우폴포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1538년에 커피는 잉크처럼 검은 음료인데 위장 질환에 특히 효험이 있다라고 예찬을 했다. 위장이 나쁠 때 커피를 좀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이렇게 좋은 걸 저 이슬람 놈들만 마시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커피를 축복하고 공식적으로 커피를 마시도록끔 승인을 했다. 이 교황 클레멘스가. 그래서 이제 교황이 좋다고 마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마시겠죠. 그래서 이제 족쇄 풀린 커피가 단숨에 유럽을 휩쓸고 식수 품질이 좋지 못한 대용으로 맥주나 와인을 이제 많이 마셨는데 유럽인들도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제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술 대신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이제 말짱한 정신으로 근무를 하고 야근까지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슬람을 통해서만 커피를 구입 가능했는데 커피값은 이제 아주 비싸서 귀족 아니면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1683년에 오스트리아에 쳐들어간 오스만 제국에서 사전에 프랑스 루이 14세의 사신을 보내 전쟁에 끼어들지 않을 조건으로 선물해 준 것이 이제 커피의 원두였다. 그리고 프랑스 상류층에는 커피 담당 하인을 고용을 했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커피는 아주 귀족들만 마시는 그러한 음료로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는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또 뒤에 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어원과 커피의 역사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해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대면서 볼 때 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 3강입니다. 3주차 강의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